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대한민국 자칭 보수 정당이라는 데가 저 모양이니까 지지자들끼리도 아주 난리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다시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국힘 대전 세종 충청 대세충 당원 3천여 명이 모인 이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간에 뭐 의자까지 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또한 구설수에 오른 거고요.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한동훈 씨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외치자 국힘 지지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한 거고요. 한동훈 씨가 정견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니까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다 꺼져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렇게 충돌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이러니 언론에서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당의 자폭 전당대회 증오 담긴 의자도 날아갈 뻔했다. 그래서 이게 체어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들입니까? 지지자들끼리 육탄전을 벌이고 서로 협박하고 아주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이 맞냐? 어떻게 된 게 나라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한참 전 과거로 가는 거냐? 자유당 시절 깡패 동원하고 막 그랬던 게 떠오른다는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저들은 친윤과 친한과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죠. 뽕부라 후보는 사퇴해라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장에는 자유통일당 지지자가 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고요. 자유통일당에서는 이름은 같지만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 원희룡을 지지하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결국 저렇게 충돌을 하고 아수라장이 돼서 이번 7.23 전당대회 한때 언론에서는 엄청난 주목을 받는다면서 민주당 까내리는 데 썼지만 결국 남은 건 뭡니까? 자기들끼리 개처반 난 게 그냥 현실이란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댓글팀 운영 의혹을 들면서 한동훈 후보를 맹공하고 나경원 후보는 대권 욕심에 빠져서 대통령을 공격하냐 이건 분열의 후보다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저런 것들이 집권당이냐 역시 그 당의 그 지지자들이다. 저건 가치 공유 집단이 아니라 이 공유 집단이니까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저렇게 난리를 치지 않겠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원희룡 후보도 계속해서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한동훈이 토론 때 옆에서 쫑알쫑알 됐다면서 계속 자극하고 있고요. 정치 25년 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본다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가 무능하고 계속 쫑알쫑알대고 막대싸수하고 이런 것도 사실인데 그러는 원희룡 후보는 뭘 잘한 게 있습니까? 게다가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의 출마 자체가 분열이다. 이건 파탄의 원죄가 있다. 애초에 나온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한동훈 그 자체로 엄청난 혼란이 이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안 왔다는 거다. 기본적 가치와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탓이다. 이 얘기를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는 지지자들뿐 아니라 연설을 방해하신 분들과도 함께 가겠다. 이견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장예찬 씨의 폭로로 폼 다 죽었습니다. 이준석 씨한테도 그렇게 쿨한 척 하더니 뒤로 가가지고 야 이준석 좀 까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겉으로는 저렇게 쿨한 척 하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또 어떤 카드들을 준비할지 굉장히 흥미롭게 볼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씨가 본격적으로 쏘아올린 공 때문에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번졌고요. 사적 경로로 김건희와의 문자를 주고받으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거는 불을 끌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아무튼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저런 말을 하니까 대통령을 협박하지 말아라. 박근혜 정부도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지 않았냐? 나경원 씨는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잘못됐죠. 한동훈 씨가 저렇게 말을 한다고 깔 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한테 책임을 묻고 진작부터 수습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연판장 돌릴 때도 그냥 나가 떨어지더니 이제 와가지고 센 척은 뭔 센 척입니까? TK 출신 여당 다선 의원도 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장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그리고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논란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요. 윤석열 멘토를 자처하던 심평씨는 진중권 씨를 또 저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로 한동훈을 지원하고 있다. 김건희 씨와의 통화를 폭로한 게 하나의 대표적 사례 아니겠냐. 그러면서 무슨 야바이꾼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까지 입에 올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저들은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을 할 때만큼은 아주 강력한 팩트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명박근혜 때 나중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친윤 대 친한 그리고 나머지 격가지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특히 한동훈 씨도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있지만 막상 본인 댓글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양문석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댓글팀 의심 24개 계정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계정 아이디로 돼 있는데 내용은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아이디는 다 다른데 내용이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건 댓글 공작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려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는 거고요. 그 중에 500여 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 전부 다 같았다는 건데 이게 초분 단위로 작성된 걸로 봤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댓글팀 의혹은 민주당 지도부로 넘어갔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냐. 이렇게 비판한 만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에 질세라 원희룡 후보도 댓글팀을 보니 드루킹이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국힘 내부의 싸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총선 실무를 맡았던 국힘당 기조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체제에서 선거를 맡아 여론조사, 공천, 기획, 조직 이런 실무 작업을 맡았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당 관계자는 원희룡이 문제 제기한 사천설과는 무관하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보시다시피 많은 네티즌들은 이게 만약 민주당이었으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겠냐, 이재명 대표 엮으면서 뭐 주변에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포털을 뒤덮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은 저 언론을 제외하고 아예 받아쓰지도 않는 거냐, 이거 이상하다, 친목 동맹이라도 한 거냐,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언론의 불공정성은 하루 이틀 문제 제기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헬기로 난리를 쳤는데 그 잣대대로면 아예 트럼프도 고발해라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이건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무슨 헬기 특혜네 뭐네 아주 말 같지도 않은 꼴값들을 떨었죠. 그래서 조국 대표도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정작 트럼프의 안부 걱정을 다들 하고 있는데 한국은 헬기 가지고 물고 늘어뜯었던 거 이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진보, 보수 불문하고 언론 모두가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트럼프의 안부를 걱정했는데 한국에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시달리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죠.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일주일에 최소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초동과 수원까지 오가면서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야, 이게 저들이 말한 공정 정의 상식입니까? 그냥 야당 대표 어떻게든 망신 주게 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범죄네 뭐네라 그러면서 집어넣으려 그러고 아주 별의 별짓들을 다 저지르고 있죠. 참고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터지는 문제들이 이대로 묻혀선 안 될 심각한 일들이 한둘도 아닌데요. 인사 돌려막기 논란까지 또 터졌죠. 한마디로 다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인사 돌려막기라고 있단 거고요. MBC 박문진 이사의 엄기영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이진숙 후보도 문화방송에 시청과 광고 거부를 해서 응징을 하자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노골적으로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탄압을 요구한 거라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정치인들을 두고도 무슨 좌파 우파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김장겸 씨는 이건 그냥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거 자연인 시절에 옛날에 얘기한 건데 무슨 억지를 부리고 있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고요. 연예계도 좌파 편중이다. 문화 권력도 좌파 편중이다. 아주 별의 별 소리들을 다 떠들었던 이진숙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다고 하니까 나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류일인 방심위원장도 말할 것도 없죠. 이를 두고 한준호 의원은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류일인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 터진 게 아닌데 또 문제가 드러났죠. 재개발 땅을 누나 거쳐서 아들이 재구입했다는 건데요. 통상 부모 자식 간의 증여보다 부모에서 고모를 거쳐서 자식으로 매매하게 되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서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세청에 낱낱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고요. 하다하다 청부민원에 이제는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논란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 중요한 국세청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이번엔 또 8천억 원대의 처가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이를 두고 강민수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방어선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0%를 못 넘기면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앞서서 터졌던 문제들, 이걸 더 심층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를 넘겨서 압도적으로 득표를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깔고 표를 자연스럽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면 그럼 또 이재명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 아니 이게 무슨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장난쳐도 적당히 쳐야죠. 이러니까 염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언론개혁에 더 이상 기대조차 안 된다. 자유규제는 택도 없는 거고 그냥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한동훈 씨를 비롯해서 지금 국힘 전당대회 막장 오브 막장이 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